자, 다음은 모빌리티 스테이트, 모빌리티의 현재 상태를 구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이 모빌리티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별도로 뒤에 여러분들이 붙여야 될 건 없고 그냥 앞에 stx 달러 문자와 메시지 랭스만 붙여주면 되고요. 그리고 mbt state이라고 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리스판스 쪽에서 뭐 앞에 헤더 동일한 mbt 스탯이 날라오겠죠. 그리고 모빌리티의 넘버, 그리고 현재 상태, 그리고 현재 포지션, 그리고 게스트를 태우고 있다면 게스트 ID. 여기 이게 상태 포맷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배터리 상태랑 게스트 ID 뭐 이런 것들이 쭉 날라오게 될 텐데, 이게 하나 특정 모빌리티 하나만 날라오는 게 아니라 1번부터 100번까지가 있다고 하면 그 1번부터 100번까지가 전부 다 이렇게 콤마로 구분돼서 쭉 붙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넘버는 뭐 1번부터 예를 들면은 뭐 100번까지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현재 상태는 I는 아이들 놀고 있는 거고요. M은 moving 현재 움직이고 있고, C는 charging 현재 충전 중이다 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포지션은 목적지, 만약 아이들일 경우는 현재 위치를 나타내게 될 거고요. 무빙일 경우 목적지를 표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배터리 잔량은 이렇게 총 6바이트인데 숫자 3바이트 점 그리고 뒤에 숫자 2바이트 이렇게 붙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승객이 탑승 중이면은 그 탑승 중인 게스트의 ID, 그리고 0이 6개 출력되면은 게스트가 탑승 중인 게스트가 없다 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그래서 mbt state 이라는 명령을 날리면은 리스판스는 이런 식으로 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오게 될 텐데, 즉 이걸 풀이하면은 모빌리티 1번은 M 무빙 상태고 A로 현재 가고 있고, 그리고 현재 배터리량은 12.34가 될 거고, 탑승 중인 승객은 23번이 될 거고요. 그리고 모빌리티 2번은 아이들 B라는 스테이션에서 놀고 있고, 그 배터리량은 100이 될 거고, 승객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100까지 있으면 100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될 거예요. 자, 다음은 스테이션 스테이트입니다. 이 스테이션 스테이트는 그 모빌리티 스테이트랑 거의 유사한데요. 유사하게 리퀘스트를 할 때 스테이션 스테이트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리스판스 포맷은 헤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스테이션 이름 A부터 H까지 있죠. 그리고 포트의 스테이터스, 현재 A available, R reserved, F는 현재 상태가 full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포트에 주차된 현재 모빌리티의 수랑, 그리고 포트에 예약된 모빌리티의 숫자, 그리고 버퍼가 있는데, 이 버퍼는 현재 내 스테이션에서 기다리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승객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버퍼에 대기 중인 현재 게스트의 숫자가 만약 empty라면 당연히 0일 거고, W 웨이팅 상태라고 하면 대기 중인 숫자가 나오고, 그리고 대기 중인 게스트의 ID가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리스판스가 요런 리스판스가 나왔다고 생각할 때 스테이션의 이름 A는 A available 하고요. 그리고 주차된 모빌리티 수는 셋, 그리고 예약된 모빌리티는 하나, 그리고 게스트는 안 기다리고 있고요. empty. 그리고 그래서 게스트 숫자는 0, 게스트 ID도 0이 되겠죠. 그리고 스테이션 B 같은 경우는 R reserved인데,
이 reserved라는 거는 현재 포트 사이즈가 여기 예시에는 10이라고 된 경우를 예시로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주차가 7대가 주차된 모빌리티가 7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 포트 사이즈가 10이기 때문에 예약된 모빌리티가 3대가 있으면은 이제 전체 10대가 현재는 풀이 아니지만은 3대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으니까 리저브드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포트 C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은 C는 F,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주차가 10대가 다 되어 있는 경우, 10대 포트 사이즈가 10인데 주차가 10대가 되어 있으니까 풀이라고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available과 reserved 그리고 full의 차이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뒤에 좀 더 보면은 W 웨이팅을 하고 있죠. 웨이팅을 하고 있는데 게스트가 2명이 가려고 처리 안 된 잡이 2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때 기다리고 있는 게스트 아이디는 5번과 6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션 C 같은 경우는 풀이고 10대 주차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약은 0이고요. 그리고 게스트가 웨이팅을 하고 있는데 3명이고 2번, 3번, 4번이 웨이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뒤에 D는 리저브드고 10대가 현재 들어오기로 되어 있고 뭐 empty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에러 코드가 따라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분석 애널라이저 쪽도 여러분들이 그 구조상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DB에서 SQL 쿼리를 이용해서 DB에서 어떤 그 리저트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될 거고요. 그거를 애널라이저에서 적절히 가공해서 가공한 데이터를 이 공간 모델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 봤던 이런 테이블이나 이런 간트 차트, 수익률, 대여순환율, 밸런스 등등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SQL 쿼리를 통해서 가져온 결과를 이용해서 프로세싱을 한 후에 이 형식의 애널라이저 형식에 맞게 데이터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 보내주셔야 되는 데이터 형식이 애널라이저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이 될 거고요. 가동 실적 같은 경우는 가동 실적 테이블에 들어갈 데이터는 제일 앞에 시장 문자 달러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전체 메시지의 길이 랭스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헤더에는 모빌리티 퍼포먼스 라는 헤더를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모빌리티 시리얼 넘버, 모빌리티 1번부터 100번까지가 되겠죠, 예를 들면. 그리고 대기를 우리 그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대기 시간이 있고 동작 시간이 있고 밸런싱 시간이 있고 충전 시간이 있고 가동률 시간이 있죠. 그래서 이 형식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대기, 동작, 밸런싱, 충전, 가동률을 보내주시는 거죠. 각각 모빌리티에 대해서 1번부터 100번까지면 100번까지. 그리고 나서 가동률 평균은 동일하게 시장 문자와 메시지 랭스를 붙여주는데, 그 헤더에는 오퍼레이션 에버리지라는 헤더를 통해서 이 가동률 평균 구한값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트 차트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데, 이때 헤더는 모빌리티 간트가 될 거고요. 이 타입을 헤더 다음에는 타입이 오게 될 텐데, 타입은 우리가 앞서서 그래프에서 보면은 잡을 위한 이동, 밸런싱을 위한 이동, 그리고 충전 세 가지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타입 J냐, B냐, C냐를 표시해 주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빌리티 시리얼 넘버가 들어갈 거고,
그래서 그리고 시작 시간 그리고 끝나는 시간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간트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에 모빌리티 1번에 대해서 한 번만 보내는 게 아니라 모빌리티 1번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잡이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분산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순차적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2번에 대해서도 여러 번 순차적으로 보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은 수익률인데 수익률은 헤더는 잡 퍼포먼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스테이션 이름, 일단 수익률은 잘 기억이 안 나실 테니까 이 수익률은 스테이션별 게스트의 예약 성공률, 그래서 스테이션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테이션 이름을 넣어 줄 거고요. 그리고 n번째 데이터의 x축 값, 그리고 n번째 데이터의 y축 값, 그 x축 값은 대여에 성공하거나 실패한 시간이 될 거고 y축 값은 이렇게 해서 성공한 퍼센티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1, y1, x2, y2 쭉쭉쭉 xn, yn 이라는 그 스테이션별로 A면 A에 대해서 그려야 될 그래프를 보내주면은 이렇게 어떤 특정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대여 순환율인데 대여 순환율은 이렇게 대여 지연 그래프와 대여 단축 그래프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빠져먹고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대여 단축률의 평균값, 전체 대여 단축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각을 보내주셔야 되고요. 대여 순환율은 헤더가 렌탈 딜레이라는 헤더고요. 그리고 스테이션이 기준이기 때문에 각 스테이션 값, 그리고 그 뒤에 x축, y축 값, x, y 를 쭉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여 단축 그래프도 거의 유사합니다. 헤더 값은 렌탈 리덕션, reduced time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스테이션 기준으로 x, y 값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대여 단축률은 all reduced time이고요. 전체 대여 단축률은 여기에 수식이 있으니까 여기에 수식에 맞는 값을 해서 여기 퍼센티지 값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밸런스인데 이 밸런스는 전체 스테이션 기준으로 잡을 위한 이동을 한 시간과 그리고 분산을 위한 이동을 한 시간을 각각을 그려주는 그래프였죠. 그렇기 때문에 헤더는 스테이션 밸런스가 될 거고요. 잡의 그 헤더 뒤에는 잡에 의한 이동이 몇 %였다, 그리고 분산을 위한 이동이 몇 %였다 보내주는데 요거를 하나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잡에 의한 A 스테이션 기준 잡에 의한 이동, 분산을 위한 이동, B 스테이션 기준 잡에 의한 이동, 분산에 의한 이동,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H까지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공간 모델을 한번 사용을 해 볼 텐데, 이 공간 모델을 사용하기 앞서서 먼저 라이센스를 등록을 좀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면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라이선스 확인이라는 요 창을 보시게 될 텐데, 이 창에서 여러분들이 그 라이선스 확인을 위해서 라이선스 액티베이션을 위한 이메일 주소, 그리고 본인의 이름, 본인의 소속, 그리고 학번이 있으면 학번 등을 넣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관리자한테 라이선스 승인
요청 메일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관리자께서는 교수님이나 다른 관리자가 있으면 관리자께서는 여기 서울시립대용 이 라이센스 액티베이션 서버에 접속을 하시면은 요 라이센스 서버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으실 텐데 여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접속을 하시면은 보기와 같이 그 라이센스 액티베이션을 위해서 보낸 이메일 이름이랑 학번 소속 이름이 이렇게 표시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관리자가 여기 승인을 체크해 주시고 그 라이센스 승인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기간을 넣어주시면은 그 라이센스가 승인이 되면 승인됐다라고 이메일 여기 적어주신 이메일이 발송이 되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런 후에 이제 라이선스가 확인이 되면 서버에서 확인이 되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런 공간 모델 프로그램이 화면에 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공간 모델이 실행이 되면은 여러 가지 보기 정보나 그리고 분석 그래프들 이렇게 각각 탭을 보게 될 거고요. 이 탭들을 서로 스위칭하면서 보거나 그리고 정보 같은 거는 보고 싶지 않을 경우 그냥 닫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델을 처음에 시작할 때나 다시 시작할 경우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 분석도 초기화를 하면 되고요. 이 도움말에서는 에러 코드가 나왔을 때 그 에러 코드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은 뭐 이미지를 반출한다든지 아니면 스케일 같은 것도 이렇게 스케일을 클릭하고 숫자를 넣으시면 스케일도 조정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탭을 닫고 싶으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현재 탭 닫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탭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스테이션 이름이나 노드 이름을 표시하거나 지울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심포시티 공간 모델을 사용할 준비가 다 끝나게 된 거고요. 그러면은 실제 이 심포시티 공간 모델과 통신을 해서 모빌리티를 이동시켜보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 모델 인터페이스에는 크게 세 가지의 실습을 하시게 될 텐데요. 첫 번째가 공간 모델에서 모빌리티를 제어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DB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부분, 세 번째가 DB에서 결과값을 가지고 와서 어떤 프로세싱을 해서 그리고 분석 그래프를 그려주는 부분, 요 세 가지가 되게 될 텐데 제일 첫 번째로 그 공간 모델과 인터페이스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인터페이스를 한번 해볼 텐데 현재 코드는 파이썬으로 작성이 되었고요. 코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먼저 소켓 모듈을 임포트하고 그 내부적으로 현재 공간 모델과 파이썬은 소켓 통신을 하게 될 텐데 그때 IP 주소는 127.0.0.1 사용하는 포트는 6340 포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소켓 설정을 하고 소켓을 연결을 하고 소켓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는데 우리 여기에서 보내는 데이터는 그 MCS 프로토콜에 정의된 대로 달러를 붙이고 메시지 랭스 30바이트 그리고 모빌리티 컨트롤 모빌리티 1번을 1번에
게스트 아이디 1번 손님을 태우고 A, B, I, C로 이동을 해라 라고 하고 보내는 거죠. 그리고 보내고 나면 리스폰스가 오니까 리스폰스를 받는데 1바이트 앞에 시작 문자 달러를 받고요. 그리고 메시지 랭스는 그 다음 4바이트니까 4바이트를 받은 다음에 그 메시지 랭스만큼 데이터를 디코딩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소켓 통신을 닫아주는 이런 베이직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 실행을 하기 전에 현재 초기 설정이 여기 예제는 내가 모빌리티 뭐 1번을 이용해서 게스트 1번을 이런 경로로 옮겨라 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 설정 값들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설정 값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설정을 보면은 잡을 보면은 게스트 아이디 1번은 H에서 뭐 E로 이동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뭐 2번은 C에서 E로, 3번은 A에서 C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현재 여기 그 예제에 맞는 게 게스트 아이디 3번이기 때문에 자, 게스트 아이디 3번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앞서 설정했던 것들은 뭐 동일하게 가고요. 현재 모빌리티 1번 A에 모빌리티 1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스트 아이디는 3번이고요. 3번을 A, B, I, C로 이동을 해라. A, B, I, C. A, B, I, C는 여기 보시면은 노드 A, B, 그리고 I를 거쳐서 C로 가라 라는 거죠. 실제로 이동을 하면은, 자, 플레이를 하면은 초기화를 한번 하고 할게요. 초기화가 됐고 내가 이동을 하면은 에러 코드가 9000 에러 없음으로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모빌리티가 이동을 하는데 목적지가 C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A에서 C로 가는데 제일 처음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그 포트의 사이즈가 30 중에서 15개가 차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가 가면서 14로 바뀌었고 이 모빌리티가 도착을 하니까 또 16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초기화를 하고 하면은 15가 되고요. 다시 플레이를 하면은 이렇게 모빌리티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모빌리티 1번이 A에서 3번 손님을 싣고 지금 C로 가고 있죠. C로 갔고 그러면은 모빌리티 1번을 만약에 분산을 위해서 모빌리티 1번을 다시 A로 옮기고 싶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모빌리티 1번을 분산을 위해서 이동할 때 손님을 태우지 않을 때는 0을 6개 붙여야 됐죠. 그리고 A, B, I, C가 아니라 반대로 C, I, B, A 라고 하면은 스테이션 C에서 스테이션 A로 이동되게 되겠죠. 실제로 실행을 시키면은 자, 에러 없음이 나왔고요. 이 C에서 손님을 태우지 않은 오렌지색 모빌리티가 A로 이렇게 천천히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착을 하면은 다시 이 숫자가 15에서 15로 이렇게 분산이 되게 되겠죠. 다시 한번 제가 초기화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결과도 분석도 일단 초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베이직에 해당하는 예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습할 예제는 CT 시뮬레이터 인터페이스 .py라는 건데
이 CT 시뮬레이터 인터페이스 .py라는 거는 많이 쓰는 이 서로 인터페이스를 할 때 많이 쓰는 함수들을 적당히 정의해 놓은 예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소켓 통신을 하기 위해서 앞서 원래는 이런 것들 설정값도 적어주고 ID 포트로 뭐 연결해라 뭐 닫아라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나의 함수로 그냥 define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define init socket IP와 포트 넘버를 넣어주면은 그 앞서 했던 설정이랑 커넥션까지 해주는 거죠. 그리고 혹시 에러가 있으면 에러를 출력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소켓을 닫는 함수도 close socket이라고 간단하게 해서 이 소켓 닫는 함수를 define을 해줬고요. 그리고 다음 함수는 get current state.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mobility state이나 station state을 그 제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읽어와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매번 어떤 형식에 따라서 소켓 통신을 하면은 뭐 샌드를 하는데 달러 붙이고 그 다음에 랭스 하고 뭐 헤더 넣고 그리고 그 데이터가 리스판스 오면은 받아가지고 디코딩을 해라 라고 매번 이거를 반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헤더 뭐 모빌리티 스테이시나 스테이션 스테이트를 넣으면은 그 값을 쭉 읽어와서 표시하도록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준 함수가 get current state입니다. 그 다음에 set mobility position 모빌리티를 이동하기 위한 함수고요. 이것도 뭐 동일한데 여러분들이 모빌리티 이동 명령을 할 때 모빌리티 컨트롤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함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send custom data 이 커스텀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분석 같은 데이터를 보낼 때 분석 데이터 같은 경우는 형식이 계속 좀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 포맷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커스텀 데이터를 보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함수고요. 그리고 이런 함수들의 어떤 많이 사용하는 함수들을 다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실습해 보는 게 CT 시뮬레이터 인터페이스 practice.py 라는 예제가 있는데 이 예제는 보시면은 그 소켓 통신을 하는 것도 아까 우리가 define 했던 init 소켓이라든지 close 소켓 그리고 get current state mobility의 state을 보거나 station state을 보거나 그리고 모빌리티를 이동하는 거를 이렇게 넣어보거나 하는 것들을 실습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CT 시뮬레이터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쭉 그 디파인을 해놨고요. 이 CT 시뮬레이터 인터페이스 프랙티스에 보면은 먼저 앞서 만들었던 CT 시뮬레이터 인터페이스라는 함수를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켓 통신을 하고 그리고 모빌리티 스테이시나 스테이션 스테이트를 불러오고 그리고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1번을 이용해서 3번 손님을 A부터 C까지 이동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작동이 되는지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은 여기 보시면 모빌리티 스테이트가 쭉 나오고요. 그리고 현재 스테이션 스테이시 어떻다 라고 출력이 되고 제일 마지막에 했던 CT 시뮬레이터 인터페이스 set mobility position에 대해서는 9000 에러가 없고 실제로 모빌리티가 이렇게 A에서 출발해서 C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초기화를 시키고요. 자, 다음은
DB 인터페이스인데요. 이 DB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해서는 SQLite3라는 모듈을 인풋해야 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DB 파일의 이름은 여기는 오타인데 smartcity.db라는 D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B에 접속을 하고, 그리고 커서를 만들고, 테이블에서 잡이라는 테이블에 한번 접속을 해보고, 그 다음에 스테이션이라는 테이블에 접속을 해보고, 노드라는 테이블에 한번 접속을 해서 그 데이터를 패치홀 전체를 읽어와 보는 거예요. 이 설정 값들을 읽어오는 건데, 그래서 베이직 파일을 보면은 스마트 시티라는 DB를 읽어보아라. 그리고 그 DB에 접속을 해서 커서를 만들고, 그리고 잡이라는 테이블을 읽어오고, 스테이션이라는 테이블을 읽어오고, 노드라는 테이블을 읽어와라 라고 한 거죠. 실제로 한번 이게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좀 긴데요. 우리가 설정했던 그 테이블 값들 보시면은 요거는 잡이라는 테이블이 되겠죠. 제일 처음 읽어왔던 게 잡이죠. 그래서 잡 게스트 아이디가 몇 번이고 어디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이랑, 그 다음에 읽어온 게 스테이션 테이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어왔던 게 노드 테이블. 이렇게 해서 DB에서 설정 값들, 테이블 값들을 이렇게 쭉 읽어와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동일하게 그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 .py라는 파일에서는 DB에 접속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함수들을 정의해 놓았는데요. 동일하게 매번 DB에 접속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절차를 거치기는 너무 번거로우니까 간단하게 DB에 접속을 할 수 있는 initdb라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losedDB라는 함수도 만들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DB에서 어떤 데이터를 읽어오는 getDB 데이터, 그래서 노드 정보라든지 스테이션 정보, 잡 정보, 모빌리티 정보, 이런 것들을 읽어와서 그 SQL 쿼리를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스테이션별로 A에서 뭐 예를 들어서 B 스테이션으로 가는 것, 이런 거리들을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최단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도 한번 실습을 해보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DB 결과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야 될 텐데, 그 데이터를 읽어와서 DB 결과 테이블에서 읽어와서 그 모빌리티 퍼포먼스를 계산하기 위한 어떤 쿼리들도 한번 실습을 해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간트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쿼리들, 그리고 다음은 잡 퍼포먼스 레이트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쿼리들, 그리고 그 대여 지연율, 그리고 대여 단축률, 그리고 토탈 그 단축 시간, 그리고 밸런스를 구하기 위한 쿼리를 실습을 해보게 될 거예요.
자,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 practice.py라는 예제인데, 이 예제는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 아까 앞에서 만든 모듈을 한번 이용해 보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라는 아까 만든 모듈을 임포트하고 스마트 시티 DB에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DB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데이터 가지고 온 데이터들을 이제 스테이션, 잡 리스트, 노드 디스턴스를 한번 출력해 보는 예제입니다. 이 예제를 한번 직접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프랙티스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걸 실행을 시키면은 밑에 이제 커맨드가 너무 길어서 다 안 나오는데, 잡 리스트가 현재 2000번까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테이션이 제일 처음 나왔을 거예요. 나오고 그 다음에 잡 리스트 전체 2000번까지 있는 거 출력이 됐고요. 그리고 노드 디스턴스가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디스턴스 알고리즘 .py라는 예제인데, 이 디스턴스 알고리즘 .py는 DB로부터 받아온 노드 디스턴스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 DB에서 저희가 노드 디스턴스 A에서 B까지는 8이고 A에서 D까지는 6이고 F까지는 8이다. 이런 류의 세팅들이 있을 텐데, 이 세팅들을 읽어와서 내가 목적지까지 가는데 최단거리가 어디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야 되냐. 예를 들어서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가 A에서 B로 가는 방법도 있고, 노드가 A에서 F를 거쳐서 D를 거쳐서 B로 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A에서 F를 거쳐서 G를 거쳐서 J를 거쳐서 B로도 갈 수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최단 경로, 당연히 A에서 B로 가는 게 최단 경로겠죠. 이런 류의 이런 노드에서, 특정 노드에서 노드까지 가는데 경로의 수들을 계산을 해서 그 경로가 최단 시간으로 갈 수 있는 경로를 찾는 이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getPath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 getPath는 출발 스테이션과 그리고 도착 스테이션, 그리고 각 노드별 스테이션 간 거리, 예를 들면은 이거 랜드스케이프라고 표현을 했는데, 랜드스케이프는 예를 들면 A에서 B까지 가는 데는 5고 D까지 가는 데는 3이고 F까지 가는 데는 4다. 이런 식의 랜드스케이프를 입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DB에서 읽어온 스테이션별 거리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주는 거고, 예를 들어서 A에서 H를 가는데, 여기에 우리 앞서 DB에서 노드 디스턴스를 읽어왔을 거예요. 어디에 있었냐면, 보면은 글로벌로 우리가 노드 디스턴스를 읽어왔었죠. 그 노드 디스턴스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스테이션별 거리를 읽어와서 좀 우리가 딕셔너리 형태로, 리스트를 딕셔너리 형태로 변환시켜 놓은 글로벌 변수입니다. 이 글로벌 변수를 읽어와서 여기에 대입해 주면은 예를 들어서 A에서 H로 가는 최단 경로는, A에서 H로 가는 최단 경로는 A에서 D로 가서 D에서 그 다음에 G로 가고 G에서 L을 거쳐서 H까지 가는 거다.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디스턴스 알고리즘 .py 안에는 비짓
place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요. 이 visit place는 입력을 받은 스테이션과 그 인접한 스테이션들의 거리를 구하는 거고요. 이 거리를 구해서 최단거리를 가진 스테이션이 찾아질 때까지 거리를 비교해서 가장 작은 값으로 바꾸거나 유지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visit에는 스테이션 값을 입력을 해주면은 A라는 값을 입력해주면은 여기 A에서 가장 가까운 스테이션은 D가 되겠죠. 그러면 D를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뭐 인접한 A에는 뭐 F도 있고 B도 있고 D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D가 제일 가깝다 라는 거를 이제 이 함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최단거리 경로, 내가 특정 스테이션에서 어떤 스테이션으로 이동할 때까지 어떤 경로로 가야 되는지, 어디가 최단 경로인지, 물론 꼭 최단 경로로 안 가도 되기는 됩니다. 되기는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모빌리티의 효율성, 뭐 배터리도 더 많이 쓰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시간도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최단거리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러고 나면은 그 모빌리티 MCS 모빌리티 컨트롤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모빌리티 알고리즘 베이직 파이라는 함수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또 함수들을 정의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get move battery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경로 노드 디스턴스를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에서 읽어와서 요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계산해서 배터리가, 그래서 시간당 배터리 소모율을 곱하면은 이동에 필요한 배터리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동에 필요한 배터리 값을 구하는 함수. 그리고 remove values from list, 리스트에서 특정한 값을 삭제하는 거. 이거는 뭐 잡이 이미 수행되고 나면은 수행된 잡은 지워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울 때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get mobility state라는 함수는 입력받은 이제 출발 스테이션의 모빌리티, 출발 스테이션의 상태가 뭐 모빌리티가 상태가 아이들이고, 그리고 이동 가능한 배터리 용량을 가진 모빌리티가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그러면은 어떤 모빌리티를 쓰면 될 건지 번호를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조건에 맞는, 여기 보시면은 하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은 다른 스테이션에서 모빌리티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지고 오고, 그 가지고 올 때도 그 모빌리티들을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아이들하고 배터리 용량도 충분한 애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함수가 get mobility state 이라는 함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get station full 이라는 건데, 이 함수는 도착 스테이션의 상태가 풀일 경우 모빌리티의 상태를 체크해서 이동 가능한 모빌리티를 그 풀인 스테이션에서 빼가지고 그 근처에 좀 빈 곳으로 이동을 해주는 함수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Moving Mobility Alignment는 전체 스테이션의 모빌리티 개수를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그 모빌리티 개수가 많은 곳, 최대 모빌리티 보유 스테이션을 찾아가지고 최소 쪽으로 옮겨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 평균을 좀 맞춰주는 그런 함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이런 그 모빌리티 제어 알고리즘을 단계별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작성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커맨드 창에서 여러분이 퀴즈를 누르면은 나가고요. 그리고 A를 누르면은 이 모빌리티의 제어 알고리즘을 한번 실행을 하도록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실제로 이게 작동이 되는지 한번 해보면은, 먼저 제가 초기화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VS 코드 커맨드에서 MCS 알고리즘 베이직 닷 파일을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시키면 DB에서 데이터를 쭉 먼저 읽어오고요. 그 DB 데이터를 다 읽어오고 나면은 잡이 지금 토탈 2000개가 있죠. 이 커맨드가 나옵니다. 이 커맨드에서 현재까지는 제어가 안 되고 있는데, A를 입력을 하면 A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모빌리티가 한번 쫙 돌면서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잡을 한번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A를 다시 누르고 엔터를 치면은 그 다음 잡을 또 처리를 하고, 여기 보시면은 분산을 위해서 움직이는 빨간색 아이콘도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면서 본인이 만든 코드를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실행을 해봐도 되고요. 제공해주는 예제를 가지고 한번 단계별로 실행해봐도 괜찮습니다. 이게 MCS 알고리즘 베이직 닷 파이라는 예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빌리티 알고리즘 프랙티스 닷 파이라는 예제는 앞서 우리 했던 베이직이랑 동일해요. 동일하게 쭉 다 돼 있는데, 이 다른 점은 베이직 같은 경우는 A를 눌러서 단계별로 커맨드로 우리가 실행시킬 수 있게 해놨죠. 그래서 퀴즈를 하면은 이제 정지를 하게 되는 건데, 이 프랙티스는 그냥 자동으로 전부 다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초기화를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DB가 동일하게 DB를 쭉 읽어오게 될 거고, 그리고 일정 시간마다 체크를 해서 자기가 알고리즘을 자동으로 이렇게 실행시켜 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모빌리티들이 승객의 이송이나 분산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완료가 되고 나면은 이 완료된 결과를 가지고 결과 분석을 할 수 있는 analysis.py라는 거를 실습해 보시게 될 텐데, 이 analysis.py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프로토콜들 있죠. 이 프로토콜에 맞게 여러분들이 파이썬 코드를 짜서 요 형식에 맞게,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은 뭐 대기나 동작이나 밸런싱을 위한 동작들을 여러분들이 이 analysis.py를 통해서 그 구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현을 해서 정해진 어떤 형식에 맞춰서 보내주는 실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가동 실적을 하고 간트 차트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수행률도 해보고 대여 순환율도 해보고, 그리고 밸런스, 마지막으로 밸런스까지 해보면은 우리 분석에서 가동 실적이라든지 간트 차트라든지 수행률이라든지
대여순환율 밸런스가 그래프가 표시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작성한 이 MCS 코드가 모든 잡을 완료를 해야 될 거고요. 그 수행이 완료되고 나면은 수행이 완료되고 나서 이 어널리시스라는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물론 그 실행 중에도 실시간으로도 분석이 가능해요. 그러면 가동 실적들이나 이렇게 분석 간트 차트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